네, 다시 받았습니다. 시장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는데 참 달리기가 어렵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취임하면서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출렁출렁 되는데 그 속뜻을 잘 곱씹어 봐야 되고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킥, 이슈킥 진행해 보도록 하죠.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썬투자의 송범선 실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거 먼저 풀어봐야 됩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 우리 시작할 때 들어온 속보이기 때문에 자,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적 관세, 그동안은 이제 다 때리겠다, 관세를. 이런 뉘앙스였는데 어제 취임하면서는 단계적으로 가겠다 말 바꿨다가 오늘 아침에 또 우리한테 들어온 속보는 그래도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2월 1일부터 25% 관세 매기겠다는 아니에요.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장이 와, 그럼 우리도 관세? 출렁거립니다. 이 진위가 뭔지 김덕호 대표한테 먼저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관세 관련해서 이제 특히나 이제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이제 나프타라고 불렸던 이 무역조합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네. 이 무역조합이 사실은 이제 이 나프타에서 이제 발전된 형태로 바뀐 이 조약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1기 정권 때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미국 내에서의 제조업 부활을 이제 우리는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1기 때 했던 착오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실제 이제 미국의 제조업들 그러니까 뭐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 어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리 투자 계속 가겠다 이런 얘기들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가전 분야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 제조업을 많이 형성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트위터에다가 땡큐 삼성이 한마디 적은 바람에 삼성전자가 엄청난 자금을 들어서 미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리하게 미국의 투자를 너무 강요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또 돌이켜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해외 수출이 잘 되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당시 이제 1기 트럼프 정권 당시를 좀 주목해 봤을 때는 미국의 제조업을 자체를 이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캐파를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공장이라든가 가동률을 높여야 보니까 해외 기업들을 유치를 많이 시켰어요. 근데 네.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유치를 시킨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고 열심히 기업들이 만들고 생산하고 팔다 보니까 막상 돌이켜보니 이거 인건비가 장난이 아닌데 차라리 아웃소싱을 해서 그냥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오프쇼어링을 해서 해외에 뒀던 것보다는 돈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그 단가 절감을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열심히 제조업을 살린 건 좋지만은 실익은 남 좋은 일 시켰다더라. 이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취임식 전에 캐나다, 멕시코 너희 중국 제품 들어오는 거 우리 철저하게 조사할 거야. 그다음에 이제 파나마 운하 쪽에 들어오는 것도 중국 제품 들어오는지 검사할 거야.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은 관세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시장에서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생각만큼 보복적이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좀 일시적인 홀단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네. 아직 취임 첫날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강경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이제 주변국들과의 어떤 딜을 할 수 있는 형성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보면은 네. 저는 여기서 너무 큰 동요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5% 관세가 좀 눈에 거슬리는데 일단은 뭐 다 25%는 아니고 생각을 하고 고려하고 있다 정도. 근데 좀 시장에 움츠러드는 거죠. 그러니까 25%가 기존에 예상했던 범주인지 20% 정도였던 것 같은데 5%가 좀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실행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봐야 되는 거고 그게 전체가 다 영향을 받는 건지도 구분을 해야 되고 이렇죠. 자,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 대북 관련된 이야기인데 속보는 나갔고 김정은은 핵 보유국이다. 난 그와 잘 지냈다. 과거형이죠. 거기면서 이제 뉴클리어 파워 뭐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대북 관련돼서 그러네요. 트럼프, 김정은은 이제 뉴클리어 파워, 내 귀환을 반길 것이다. 주관적인 이야기죠. 뭐 그 안에도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뭐 순간적이긴 한데 스팟이지만 남북 경협주가 또 들썩이고 있는데 네, 남북 경협주가 지금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결국 트럼프의 말은 이거 같습니다. 핵무기가 지금 위험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김정은이 바로 다시 국제 무대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니까 대화의 장을 한번 열어보자. 이 얘기로 의도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뜻을 좀 살펴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같이 좀 오픈 마인드로 다시 한번 만나보자. 예전에 이제 트럼프 1기 때 네. 예전에 좀 만났었죠. 잠깐 만났다가 그런 것처럼 또 다시 한번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남북 경협주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들이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신석재라던가 뭐 인디에프 등등이 움직이는데 저는 뭐 건설주 아무래도 북한 쪽에다가 이런 건설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우크라이나 쪽과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뭐 관련된 것들이 좀 다소 지금 뭐 좋은 편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방향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런 전쟁을 좀 종식시키겠다 예전부터 강조를 했기 때문에 네. 조만간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건설 관련됐고 또 오늘 나오고 있는 이런 남북 경협주 등등도 건설 관련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건, 북한의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들, 뭐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도 북한에 좀 약간 낙후된 시설물을 뭐 고치거나 이런 점들로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점들에 따라서 좀 저는 현재 시점에서 뭐 남광토건 등등의 이런 북한과 우크라이나 재건과 네.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어떨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념은 해야 되겠죠.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일단 뭐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뭐 정권을 지금 잡았으니까, 쥐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북 관련된, 대중국 관련돼서는 상당히 껄끄러웠잖아요. 그것이 자칫 컨트리 리스크라고 하는 것으로 도드라지기도 했고, 환율 상승에 우회적인 또 악영향을 주기도 했고, 근데 그거를 또 어찌 보면은 약간 낮춰주는 의미에서는 컨트리 리스크가 낮아지는 거는 우리한테는 뭐 호재라면 호재. 반면에 이제 코리아 패싱이 돼버리면은 지위 자체가 이게 조금 그만큼 이제 중요도가 낮아지니까 요건 조금 악재라고 하긴 좀 뭐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환율이 내려가는데 워낙 강세인데 주식을 오늘 그렇게 사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 수급이 영향이죠. 자, 뭐 그 정도로 일단 속보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했고 두 분이 또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있죠. 우주항공으로 한번 가볼까요? 뭐 일단 우주항공 미국, 네. 뭐 일단 올해 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군 위성을 이제 또 다시 한번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었죠. 이번에 네. 스페이스X에 탑재를 하면서 군위성 3호 레이더를 이제 3호를 이제 발사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정찰 자산에 대한 감시를 이제 강화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발사를 했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하니까 어떤 안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위협들까지도 다 고려를 했을 때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미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산업은 당연히 이제 이 정보 자산으로서의 활용을 위한 위성 사업도 있고 당연히 이제 뭐 우주 항공 산업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민간 위성에 대한 활용성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 주도권을 계속 이제 장악하려고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화성의 성적기를 꼽겠다 이제 과거 이제 미국이 냉전 시대 당시에 아폴로 11호를 보내서 성조기를 꽂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연설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당장에 이제 화성까지 가는 데는 뭐 감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수행하는데 트럼프 임기 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만큼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뭐 움직이겠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주 항공 시장에 대비를 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과 비교했을 때 그 전체 투자 자산에 비교를 하면은 뭐 40배도 더 적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어떤 우주 항공 사업들 같은 경우 이제 시작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작년에 우주항공청을 이제 마산 창원에 이제 개청을 하면서 이제 뭔가 달라질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잘 안 가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셨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우주항공청의 인력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외부 인력과 그리고 내부 규율과 이런 것들이 완비가 된 상태에서 개청을 한 것이 아니라 일단 개청부터 하고 보자. 그래야지 어떤 부분들을 협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의 소싱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번 4개월 뒤, 그러니까 이제 5월 25일인가요? 그때 아마 개청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날 이제 개청 1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협의점들 그리고 실제 어떤 인사들이 협력이 됐는지 그리고 현재 이제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많은 기업들, 뭐 AP 위성, 뭐 세트레가 이런 기업들이 어떤 얘기들을 오갔는지가 좀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뜸들이는 시간이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죠. 그러면서 이제 화석 연료를 더 끄집어내겠다. 뭐 석유 더 캐겠다. 멕시코만이라는 지명 자체를 미국만으로 바꾸겠다. 지금 막 난사합니다, 지금. 네,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이야기를 해서 비상 에너지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여튼 또 인플레이션을 더 낮추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화성의 이주 속도가 빨라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지구를 떠나라가 되는지 항상 지구 우주 탐사 이건 이야기니까 거기에 또 미국만의 아이언돔 얘기들을 펼쳤단 말이죠. 미국산 무기 체제로 우리의 뭔가 끼어들어야 될 자리들을 지금 주진 않는데 우리는 우리대로의 독자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고 그들과 같이 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쭉 한 번 더 보면. 네, 저는 좀 주목을 해봤던 게 간밤에 이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중에서 이제 화성으로 가겠다, 네. 화성적이 꽂겠다 이거는 영토 확장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 이 발언에 가장 좀 좋아했던 사람이 일론 머스크죠.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X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 예전부터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구를 떠나고 싶다라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머스크가 이제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것들은 친환경적인 것들.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전에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리 기후 협약을 나가고 네. 이런 점들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 50% 줄이고 이런 점들이 있긴 한데 저는 결국은 친환경 쪽으로 미국이라는 정체성의 방향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2100년까지 되면은 지구의 온도가 3도 가량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3도 정도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도시들, 한 50여 개 도시들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네. 물에 잠기게 돼서 대표적으로 시드니라던가 미국의 펜타곤 같은 경우도 물에 잠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밖에 많은 해수면에 이 수위가 올라가는 거죠? 네,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섬 바다에 있는 배를 더 건조해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육지 쪽으로 좀 가야겠죠. 네, 그래서 육지 쪽. 조선업이 같이. 네.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래서 또 중국의 상하이, 그러니까 중국, 미국도 여기서 지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결국은 지금 트럼프의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브레이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속화해야 된다. 이번에 LA 산불 같은 경우도 이 기후가 좀 올라가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하다 보니까 LA 산불이 더 거세졌다 이런 말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뉴스에도 그런 그렇죠, 말들이 그렇죠.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합리적 추론을 해봤을 때. 네, 실제로 과학자들이 그런 언급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점들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우리 기후가 좀 파괴가 되고 있고 기후로 환경을 지켜야 되는데 이에 따라서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지구를 탈출해 버리자. 그래서 화성에다가 이사를 가자 이런 말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환경을 좀 조성하자 이랬는데 어쨌든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스페이스X가 좋을 것이고 저는 스페이스X에 이렇게 좀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에다가 배터리를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우주선에 배터리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직접적으로 우주선에 공급하는 이런 기업들은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연결 산업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라고 기치를 올렸는데 성조기는 광화문하고 마포에 꽂혀나가고 요즘 좀 민감하죠. 네. 거기에 성조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분의 결론을 들어봐야 되는데 링크드인 해서 걸어야 되니까 우리가 연결로
어떤 결론을 지을 수 있는지 기업이 혹시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우주항공 쪽이라고 한다면 저는 한화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화 시스템. 그렇죠. 일단 하나그룹이 사실은 우리가 방산그룹이다라는 건 아마 많은 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 시스템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두 개의 차이점을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드웨어 쪽에 좀 더 집중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우리가 레드백 장갑차도 이슈가 굉장히 많더라 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오히려 이제 항공 쪽 그리고 이제 민간 사업 쪽까지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 시스템이 이 우주항공에 대해서의 기술력을 좀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점유율을 조금 만약에 두 가지 종목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점유율 비중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송범선 저 같은 경우는 세트랙 아이를 좀 긍정적으로 실장에, 보고 있어요.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위성, 인공 위성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 위성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이제 위성 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좀 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 있겠고 뭐 나로호, 누리호 등등을 위성을 좀 쌓아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우주 개발 확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2050년까지 국가 10대 주력 산업으로 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이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공급을 하고 있는 측면이고 저는 이 종목을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대주주에 바로 최대 주주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방산도 잘하고 또 우주도 잘하고 여러 가지를 좀 잘하는 그런 기업인데 그런 모 회사가 뒤에서 좀 밀어주다 보니까 네. 자금적인 여력은 충분히 되겠다라는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세트랙아이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좀 저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PBR이 2밖에 안 되고 PER이 9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얼마 안 됩니다. 61%밖에 되지 않고 자본 유보율이 3,900%에 달하기 때문에 현금은 많고 부채는 별로 없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화성에 가겠다라는 것들과 좀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세트랙아이를 오늘 탑픽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은 봤는데, 그러면 또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섹터를 앞에 이제 김유정 아나운서가 지적을 해줬어요. 트럼프 정책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피해 업종이라고 하면까지는 좀 그렇긴 한데, 자, 오늘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 2차 전지 쪽이 좀 러프합니다. 주가가. 뭐 일단 2차 전지도 그렇고 사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테마가 조금 부진한 게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연히 이제 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늘 이런 얘기합니다. 지구가 아프기 때문에 지구를 살려야 됩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이 먼저 죽어나기 때문에 네. 이게 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환경 부분들도 고려를 한다는 건 다 알고 있고 또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기를 진행했기 때문에 3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미국 내에서는. 네. 그만큼 이제 5년 동안의 그 타격치를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이냐인데 저는 일단 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만들겠다라고 계속 이 야유를 부리는 것처럼 실제 이 석유 생산량 그러니까 이제 정유를 계속 많이 하고 시추를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풍력 발전을 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지상에 설치를 하는 풍력 발전소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해상 풍력을 많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 오히려 이제 실질적인 석유 시추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이후 이제 뭐 정육 시절까지 뭐 운반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크다. 그러니 지금은 안 된다. 내 임기 동안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엄포를 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유럽을 점령을 했던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외치고 있는 것은 이제 미국 제조업의 르네상스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실제로 흑사병이 돌고 나서 유럽의 3분의 2의 인구가 사라지고 나서 그 남은 인구들이 다시 이제 나라를 제거하려고 보다 보니까 뭐야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잘 안 되네. 우리가 그냥 뭐 성경 구절에 했던 대로 믿음 말씀 다 산다는데 뭐 몽골 쳐들어와, 뭐 질병 터져, 네. 경제 안 좋아져 이러다 보니까 힘드네. 이제 어떻게 될까 하면서 세상이 바뀌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르네상스는 말 그대로 미국의 제조업입니다. 그러면 이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을 낮춘다는 것은 중국이 지금 2차 전지와 그리고 이제 전기 차량에 대한 물량을 거의 덤핑처럼 찍어내면서 만들다 보니까 이 시장을 발목을 묶어버리자. 아예 팔지 못하게 미국 내에서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차량에 대한 비율을 일시적으로 일단 낮춰놓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목을 하실 때 당연히 이제 중국 기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결국 경쟁지는 유럽이라고 봅니다. 미국보다는 유럽의 경쟁지 그리고 유럽에 얼마나 많은 입지를 갖고 있냐를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당연히 이제 SK이노베이션도 괜찮고 또 이제 삼성 SDI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2차 전지주는 조금 어려운 시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지금 저점이니까 배수 매수를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2차 전지가 눌림목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하시되 이 기회가 단기 반등을 노리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일단은 가는 섹터와 이제 2차 전지 이 두 가지를 양분하시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손범선 실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좀 철회하겠다라고 발표했던 거는 악재가 맞죠, 사실. 그래서 전기차 비중을 50% 철회하겠다, 뭐 뉴딜 정책, 친환경 뉴딜 정책을 끝낸다. 이런 점들은 저는 이런 점들은 어느 정도 바이든 전 대통령을 정책을 약간 부정하는 그런 정치적인 견해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근데 이제 친환경 부분들이 지금 미국은 약간 일시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 2025년부터 탄소 배출법, 탄소를 배출하는 것들을 방지하는 법안을 이제 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안 좋아진 만큼 유럽이 좀 좋아진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친환경에 좀 안 좋을 것이다. 부정적인 것들을 뭐 IRA 폐기를 진행할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은 사실 당선되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결국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이 좀 강조되고 있어서 뭐 150년 뒤에 지금으로부터 150년 뒤에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관장을 지냈던 이정모 관장 같은 경우는 150년 뒤에 인간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환경에 대한 것들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라는 결국은 트럼프도 한 2년, 3년 뒤에는 좀 긍정적인 뷰로 약간 돌아서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킥 이슈킥이었고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